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지금 선대위 구성이 참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견? 그런 거 별로 없다. 잘 되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김병준 두 사람에 대해서도 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두 사람을 받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두 분을 모셔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논의들을 보면 김병준, 김한길은 무조건 오는 건데 김종인이 반대하는 것처럼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병준, 김한길 입장에서 보면 좀 불쾌할 겁니다. 아니, 왜 김종인은 모셔려고 하고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바보를 만드냐. 나도 안 간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김병준 전 위원장이 어제 MBN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입을 열면 또 상당히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한 뒤 윤석열 후보가 밝힌 발언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 이준석의 이름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기 발전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먼저 김종인과 윤석열의 만남을 이야기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윤석열이 자기를 패싱하고 바로 김종인과 만났다는 사실 때문에 좀 화가 났는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패싱당하는 게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종인, 윤석열 후보가 만났고 일이 잘 되고 있다. 나도 이견이 없다. 그런데 그 다음날 김종인 위원장의 이 만난 적이 없다는 발언 때문에 논란이 일자 이준석은 김병준 후보는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등등 김종인 편에 서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또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대표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대표로서의 채통을 지켜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JTBC가 아니라 TV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TV조선과 JTBC의 김종인 반응을 보면 이제 이준석은 김종인과 같은 편으로 봤는데 김종인도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김종인의 이 발언조차도 이준석이 뒤에서 함께 짜고 치는 고스톱일까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준석은 지금 점점 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2030 대처에 대해서 협력할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전권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2030을 겨냥한 조직을 만들 겁니다. 여기에 이준석이 도와주면 되겠죠. 아무튼 점점 더 이준석의 위상은 적어도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축소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과 독대한 뒤 했던 발언들을 보면 앞으로 나경원, 주호영, 임태희 이런 사람들이 부상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권성동 신임 사무총장이 아주 일 처리를 잘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정리를 지금 하고 다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권성동 스타일을 제가 좀 아는데 아마 전화 걸어서 좀 자중하시지,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안 돼요. 후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당신한테도 도움이 안 되니까 좀 자중하세요. 이런 거 참 잘합니다. 사무총장 권성동이 지금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공식적인 직함은 없지만 장제원 의원도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장제원 의원은 아들 문제 때문에 지금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직함 같은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없던 시절 윤석열 옆에서 거의 매일같이 아이디어를 주고 열심히 도왔던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사무총장이라는 자리, 인사와 예산권은 이 재정을 담당하는 사무총장 자리를 권성동이 꿰어차면서 지금 상당히 순조롭게 선대위 구성이 진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병민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 이걸 보면 분명 거의 내부적으로는 윤곽이 짜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느댓 명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 총괄 선대본부장 자리라든지 또 그 밑에 자리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인선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윤석열 후보 김종인 독대 뒤 뭐라고 말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종인과 윤석열이 만난 뒤 각각 따로 나왔습니다. YTN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 그냥 막 말합니다. 잘 되고 있다. 자, 기자가 묻습니다. 좋은 말씀 나누셨나요? 윤석열, 주말에 여기 와 계신다고 하니까 저도 시내 나오는 길에 왔다는 겁니다. 기자, 차 한잔 하셨어요?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도 좀 논의를 많이 하셨나요? 윤석열, 선대위 구성은 잘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언론에는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가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잘 되고 있답니다. 왜 언론들이 이런 갈등 기사를 쓸까요? 그것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국민들이 어떻고 친소관계가 어떻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자꾸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견이 없다고 해놓고 갑자기 또 김종인이 한마디 하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쪽으로 갈 거예요. 어떻고 김병준은 어떻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대표입니다. 대표. 분란을 계속 지난번에도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던 2030 당원들이 몇 명이 탈당했느니 그걸 왜 대표가 주저리 기자들한테 떠듭니까? 도대체 조금 촐싹대는 것을 빨리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준석은 이제 김종인도 말이 너무 많다. 당대표로서의 채통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공개적으로 이준석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윤석열 후보를 만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그렇지만 주말 계속 선대위 인선을 연구할 겁니다. 자, 기자가 또 묻습니다. 지금 사실 이견이 나오는 것처럼 비춰지고는 있기는 한데 김한길 대표나 김병준 위원장님도 다 같이 합류하시는 거죠? 물어보니까 윤석열, 내가 다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다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자, 그러면 언제쯤 발표를 최종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윤석열, 글쎄 조금 더 인선에 대해서 논의할 게 좀 있어요. 다 어느 정도, 다야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대표적인 자리들은 인선이 돼야 우리만 인선한다고 되나 본인한테 또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전혀 문제없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윤석열은 예의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김한길, 김병준 두 사람의 뜻도 물어보고 모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에서 막 압력도 넣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쪽 진영의 임재훈 의원인가요? 아무튼 전 의원이 한 말을 보면 그걸 보면 지금 민주당은 배가 아픈 겁니다. 김한길, 요즘 김한길 인신공격도 앞뒤다. 요새 누구는 무슨 정당 파색이다 하기야 김한길 전 대표는 당을 만들고 깨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건 기록적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공학적으로는 김종인 못지않은 기술자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잘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인한테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승낙을 얻고 본인의 뜻을 받아서 인선을 해야지 아무 자리나 와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예의도 아닙니다. 나이 드신 그 원로들한테.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총괄 본부장 자리, 공동선대위원장 자리. 자, 그러자 기자가 묻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인물도 추천 받으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윤석열. 아니 새로운 인물이 어디 있어. 다 국민들에게 알려진 인물 중에 어떤 분들을 모실 건지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론에 거론된 사람들 중에서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이름들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새로 또 누가 이름 들어오고 다 믿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본인이 장난치는 것도 있습니다. 기자한테 내가 말이야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담당이고 말이야. 다 믿지 마십시오. 어쩌면 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가 공개적으로 만나고 했던 사람들, 나경원, 그리고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인물이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전 고용부 장관입니다. 자, 임태희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강하게 추천하고 처음에는 1인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총괄 상황실장이든 뭐든
중요한 일을 할 겁니다. 임태희 전 실장은 16, 17, 18대 삼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삼선 의원 중에 고용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 인수위 때부터 했으니까 한때는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됐는데 19대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고 아무튼 박근혜 정부 와서는 조금 중용되지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임태희 전 실장이 상당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직책이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을 잘하니까 아마 잘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외에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는 자가 발전을 했는지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이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 이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구체적으로 거론되면 아마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너무 많이 지금 한 것도 없이 중용된다. 요즘 여의도 원장은 왜 안 바꾸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당원들의 의견도 참고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 원희룡은 공식적으로 공동선대위원장이 거론됩니다. 잘할 겁니다, 두 사람은. 그래서 급부상하고 있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 김종인이 좀 싫어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에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감정적인 친소, 이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친소관계는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자고 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어디 있어? 윤석열의 말 들어보면 지금 거론된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이준석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 김종인, 윤석열이 이제 이준석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변화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